네. 안녕. 자, 여기 지수함수, 로그함수, 방부등식 들어갈 건데 이 파트는 사실상 패턴 문제가 많아가지고 일단 체크 좀 할게요. 얘들아,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이라 돼 있어. 자, 방정식 2의 x제곱이 8이다. 그러면 밑을 통일을 하면 됩니다. 여기가 8이면 뭐라고 바꾸면 돼요? 2의 몇 제곱? 세제곱 바꾸면 되지, 그치? 그래서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같다. 이런 내용 이용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x가 3이니까 여기는 네, 밑이 같으면 어떻게 된다? 지수끼리 같다. 그때 여기는 뭔 소리냐? 밑 조건이 이제 0보다 크고 1이 아닐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같다. 이거 체크.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지수 또는 밑에 미지수를 포함했대요. 자, 그러면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는 자, a의 fx제곱이 a의 gx제곱과 같대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밑이 똑같으니 뭐랑 뭐랑 똑같겠어요? 지수끼리 똑같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자, a의 x제곱꼴이 뭐 할 때? 반복될 때 어떻게 된다? 이 녀석을 치환하는 거야. 뭘로 치환해요? t로 치환을 하는데 사실 뭘 치환하는지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t의 범위. 범위를 항상 설정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이 범위를 설정하고 t에 대한 몇 차식으로? t에 대한 항상 2차식으로 나올 겁니다. t에 대한 2차식. 그래서 2차 부등식이든 2차 방정식이든 2차식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계산이 될 거다. 그래서 항상 치환을 하셔야 되고요. ax제곱꼴이 반복되면 중요한 거. 자, 저거 t가 왜 0보다 크니? 얘들아, t가 왜 0보다 크죠? ax제곱은 항상 뭐보다 크다? 얘는 기억나요? ax제곱은 항상 뭐보다 커? 0보다 큰 거 맞아? 기억나요? 오케이? 얘 항상 0보다 크지? 왜 얘 0보다 크다 그랬어? 얘는 ax제곱이 뭔데? 요거잖아, 요거. 지수함수잖아. 그죠? 지수함수. y는 ax제곱. 근데 y는 0이 뭐야? x축이죠, 그쵸? 그래서 x축보다 항상 어디 있다? 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ax제곱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치환하면 0보다 크다고 하셔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쳐주시고요. 저걸 안 쓰면 틀립니다. 무조건. 계산할 때도 틀리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x가 이건 실수 전체일 때 그런 거고 만약에 여기서 뭐 자른다. 자르면은 거기에 있는 t 범위가 여기에 있는 y 범위가 여기 있는 y 범위가 ax 제곱 범위 즉 t의 범위가 될 거야. 오케이? 그땐 또 t의 범위가 달라요. 이해됐어요? 자르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자, 지수가 같을 때가 있어요. 자, 지수가 같을 때는 a의 fx제곱과 b의 fx제곱이 같아. 그러면 이 a랑 b랑 어떻겠어요? 같겠죠. 자, 그러면 fx는 뭐가 똑같아? 얘는 fx는 뭐가 되면 돼요? fx가 뭐가 되면 똑같니? 뭐야? 0이 돼야겠지, 그치? 왜? 지수가 뭐가 돼야 되니까?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전부 다 1이다. 요걸 이용한다. 대답 잘 하셨고요. 자, 밑에도 미지수가 있다. 자, 이때는 범위를 이제 좀 나눠야 되는데 x가 이제 0보다 크다고 돼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밑이 0과 1 사이일 때.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이거 나누는 게 아니고, 쏘리. 자, 밑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 이건 등호니까, 자, 밑끼리는 같지. 근데 이거 지수끼리 어떻게 돼요?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fx랑 뭐랑 같으면 된다? gx랑 같으면 된다. 그리고 얘는 x가 뭐가 되면 될까요? x가 뭐가 되면 똑같니? 1. 그치? 여기가 1의 몇 제곱은 항상 똑같죠? 1의 fx제곱이나 1의 gx제곱이나 어차피 똑같을 거다.
그래서 얘는 x가 1이 되면 된다. 해서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네, 요거까지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네. 이거 그리고 5R로 바꿔주세요. 이게 둘 다 되는 거니까. 얘 또는 얘. 여기까지 써주시고 넘어갈게요.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금방금방 넘어갈게요.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부등식이라 되어 있어. 자,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한다. 자, 그럼 얘는 여기가 지금 네 a x제곱 a의 x제곱인데 여기가 지금 왼쪽이 더 크대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저런 게 막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뭐 2분의 1에 뭐 x-1제곱 이렇게 돼 있고 막 4에 뭐 2x제곱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얘는 계산 어떻게 해야 돼요? 밑이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근데 같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있지? 뭘로 같게 할 수 있어? 2로 같게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얘는 2니까 이거는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뒤집을 수 있지? 역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제곱 하고 얘랑 곱하니까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런 식으로 곱해주시고 얘는 어떻게 바꾸는 거야?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하고 2랑 얘랑 곱하니까 4x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거야. 계산하는 방법은 자,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지수끼리 어떻게 하면 된다? 뭐 같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밑을 통일을 시켜야 돼. 오케이? 부등식이나 방정식이나 전부 다 밑을 통일시켜야 된다. 그때 자, 요거 중요한 거 a가 1보다 크면 그대로 반대로? 그대로지, 그치? 그대로. 0과의 사이면 그대로 반대로? 그치, 반대로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가 1보다 크다는 건 뭐죠? 증가함수죠. 증가함수일 때를 얘기하는 거. 기본적으로는 0과의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일 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내시고 그래서 얘도 부등호 방향 그대로 해서 지수끼리 비교하는 거다. 왼쪽이 크면 얘도 왼쪽이 크다. 네. 해서 그대로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0과 1 사이. 자, 0과 1 사이면 어떻게 된다? 얘는 a의 x제곱, a의 무엇 제곱, a의 무엇 제곱 봤을 때 얘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로 된다. 해서 얘도 반대로 써주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썼으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지수 또는 밑에 미지수를 포함하는 부등식의 풀이래요. 자, 밑을 갖게 할 수 있을 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등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밑의 범위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셔야 돼. 첫 번째, 밑이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그대로 반대로? 그대로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얘는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fx, gx. 그럼 바로 밑에는 어떻게 돼요? 0과 1 사이. 얘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 반대로? 반대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반대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a의 x제곱꼴이 반복될 때라고 돼 있어. a의 x제곱꼴이 반복될 때. 이거 역시 치환을 하셔야 되는데 치환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지수야. 지수면 어떻게 한다?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를 꼭 써주셔야 되고요. 범위가 안 나와 있으면. 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t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다. t에 대한 2차식.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미지수가 있대요. 자, 얘는 뭔 말이냐면, 여기 지금 x, x 이렇게 있는데, x-2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밑에도 미지수가 있어.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x가 뭐인지에 따라서 나누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세 가지로 나누시라고 돼 있죠. 근데 얘가 지금 범위를 잘 보면, x가 다 0보다 큰 범위야. 그래서 이거는 x가 0보다 크다고 이제 체킹이 돼 있을 거고요.
자, 그때 어떻게 나눈다? 이 밑이 0과의 사이인지. 첫 번째 0과의 사이. 이렇게 나눈. 그러면 0과의 사이면 어떻게 돼? 얘는 그대로 반대로? 반대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반대로 쓴다. 그래서 fx, gx를 쓰는데 얘는 어디가? 왼쪽이 크니까 얘는 오른쪽이 크겠죠. 이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중요합니다. 저 위에, 여기 밑에서는 x가 1일 수도 있어요. 그죠? x가 1이면 얘는 몇이 돼? 왼쪽은? 1의 뭐 제곱이 되지? 오른쪽은? 1의 뭐 제곱 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1이 1보다 큰 거 아니야? 맞아요? 1이 1보다 크다. 자, 이거는 맞는 상황이야? 틀린 상황이야? 얘는? 안 되는 상황이지. 맞아요? 이거 안 되는 상황이면 틀렸다는데,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는이 있어. 는이 있으면 이것도 는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이때는 되는 거예요. 오케이? 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때마다 판단하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얘는 되는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3번. 얘는 x가 어디? 1보다 크대요. x가 1보다 크면 얘는 부등호 그대로 반대로 그대로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fx 그리고 gx 이 부등호가 어떻게 된다? 그대로가 된다. 이거 그대로죠. 네. 네, 여기까지 되셨죠?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됐니? 난 지울게요, 여기. 자.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로그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로그의 방정식 아니면 부등식이 나온다. 로그의 방정식 또는 부등식이 나와. 그러면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 무슨 조건을 체크해야 돼요? 얘들아? 무슨 조건? 무슨 조건이야? 진수 조건. 그치, 진수 조건이지. 맞아요? 기억해요? 얘가 진수 조건을 체크해야 돼. 자, 이거 별표 쳐주시고 아주 크게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면 이 문제는 절반 이상 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진수 조건부터 써야 돼요. 시작. 얘가 무선이야. 로그를 보면.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무슨 조건도 있죠? 밑 조건도 있죠? 그치? 그래서 얘는 밑 조건까지 체크를 해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진수 조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율빈? 네? 네? 너 차례죠. 뭐요? 너 차례죠. 진수 조건 뭐야? 진수 조건 뭐야? 0보다 크다. 뭐가? A. 진수. 아, 진수가. 그래요. 진수가 0보다 크다. 그리고? 그거 아니야? 1 같다? 에? 같다 아니야? 같다? 같다라고요? 그니까 큰일 났네. 미쪽은. 아, 같지 않다구나. 같지 않다. 우와. 같지 않다고요? 같지 않다? 네. 우와. 에? 야, 신박한데? 이게 끝이죠? 그니까 밑쪽건 말고. 그치? 그래요. 그럼 밑 조건 뭐야? 빨리 얘기해. 밑이? 0보다 크다. 1. 1. 1. 같지 않다. 같지 않다. 그치. 잘했어요. 자, 요거 세 개 중요하니까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예, 진수는 보통 이제 n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0보다 크다 하면 되고, 밑은 a라고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진수 0도 안 되는 거. A인가? 이렇게 두면 ax제곱이 뭐야? n이지. ax제곱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크겠죠. 0도 안 되죠. 이게 0이 안 되죠. 아, 오케이? 그런가? 이해했어? 그래서 0보다 큰 거야. 오케이? 이거 이유도 알아놓으면 좋아요. ax제곱이 0보다 크기 때문에 n이 0보다 큰 겁니다. 오케이? 진수가 0보다 큰 거고. 자, 그래서 자, 여기 첫 번째. 자, 일단 얘가 나와 있어. 유빈아, 뭐 해야 돼요? 보여야죠. X는 해야죠. 유빈아, 뭐 해야 돼요? 뭘 해?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고요? 예. 로그 2에 x가 3이야. 뭐 해야 돼요? X가 8. 미치겠다. 큰일 났네. 아니에요? 뭐 해야 돼, 얘들아? 진조. 진수 조건 해야 되지. 아. 진조 해야 되죠. 오케이? 화목애들은 진조라고 그러던데. 자, x가 0보다 커야 돼. 오케이, 요걸 체크하고 나서, 그치, 2의 세제곱이 8이다. 요거 x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x가 8이 되는 거고. 근데 요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물론 2의 세제곱이 이제 8이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어떤 것도 가능합니까? 3을 로그 2에 뭐로 바꿀 수 있죠? 2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네, 이런 방식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사실 이 는인,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중요합니다. 이 는인 방정식에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부등식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거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부등식 때는 무조건 이렇게밖에 못 풀어. 어디가 큰지 모르니까. 오케이? 이따가 얘기할게요. 다시.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8이고요. 네. 이제 이걸 봤어요. 밑이 어때? 똑같지? 그럼 진수끼리 어떻다? 똑같다. 밑이 같으면 진수끼리 똑같은데 이거 역시 뭐를 이용을 해줘야 되냐? 먼저 진수 조건부터 체크. 진수 조건 체크하면서 x1과 x2가 같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냥 넘어갈게. 네. 자, 그 다음에 로그에 진수 또는 미지수를 포함한 방정식 풀이. 자, 이렇게 칠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주시면 일단 밑을 걷게 할 수 있을 때, 자, 얘가 나왔다. 여기나 뭐 해야 돼요? 조건. 뭐? 진수 조건 해야 되지. 네. 그래서 진수 조건 해줘서 얘가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크다를 해가지고 이거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먼저가 되는 거야.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걸 먼저 하는 거야. 하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요? 밑이 똑같으니까, 밑이 A로 똑같으니까 진수끼리 똑같다. 물론 당연히 밑 조건도 체크는 해야겠죠. 근데 이건 이제 A가 숫자라는 가정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로그 AX가 반복된다. 자, 로그 AX가 T예요. 맞아요? 얘를 이제 뭐 했대? 치환을 했대요. 자, 치환을 했는데, 자, 얘가 반복됐다는 건 결국 t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오냐면 아마 2차식이 나올 겁니다. 얘도 t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겠죠. t에 대한 2차식 이거 써주시고요. t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야. 얘가 반복되면. 자, 그러면요 이렇게 됐어요. 자,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ax제곱이 t다. 자, 얘들아, 이렇게까지 쓰면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왜 틀렸다고 했어요? 반드시 범위를 써야 된다. t범위 뭐라고 얘들아? 그치, 0보다 크다. 잘했어요. 근데 로그 ax가 t래. 자, 얘는 옆에 없죠. 자, 왜 없을까요? 태연아? 로그 함수의 치역이 y값, 이 함수 값들인데 그게 모든 실수니까. 잘했어요. 이해됐어? 다 되는 거잖아,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감소도 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니까 굳이 쓸 필요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구분해야 돼요. 가끔 로그에다가 t가 0보다 크다, 얘 안 쓰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이거 구분해야 돼요. 지수함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t가 0보다 크다. 로그 함수는 실수 전체야. 범위가 안정해져 있으면. 범위가 모든 실수가 돼 있으면. 괜찮아요? 이거 기억하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써주세요.
여기에 살짝 써줘요. 뭘 써줘? 네. 여기에 t는 모든 실수가 원래 있어야 돼. t는 모든 실수. 범위가 없는 게 아니야. 범위가 다 되니까 그런 거지. 근데 이거는 생략이 된다 안 된다? 생략이 된다. 생략이 가능하다. 생략 가능. 그래서 이것만 써주시면 되고요. 서술할 때. 자, 그 다음에 진수와 같을 때. 자, 진수와 같을 때는 어디가 같은 거야? 자, 여기가 같은 거잖아. 그치? 태권아, 뭐부터 해야 돼요? 진주. 그치, 진주 해야지. 진수 조건 먼저 진행을 해야 돼. 무조건. 무조건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fx가 0보다 크니까 fx가 0보다 크다. 요거를 먼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 진수끼리 일단 같으니 밑끼리 같아야 되지. A랑 B랑 같다. 그죠? A랑 B랑 같고 이것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뭐 또 가능해? fx가 뭐면 되죠? fx가 1이면 되지. 그치? 왜? 진수가 뭐면? 1이면 항상 뭐니까? 다 0이니까. 네, 그래서 진수가 1이다. 써주세요. 진수가 1이다. 이렇게 해서 진행한다. 자,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자, 이거는 무슨 말이야? 지수의 로그가 있다. 얘는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줄게. 자, 지수. 자, x 로그, 이거 예시 써주세요. x 로그 2의 x가 는 16이다. 이 정도로 가볼게요. 네. 4번 얘기하는 겁니다. 4번. 지수 로그가 있을 때. 자, 이거에 대한 예시야. 자, 그러면 지수의 로그가 있다면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얘는 먼저 양변 로그 해줘야 돼요. 뭐라고요? 양변 로그 한다. 양변 로그라고 써주시고요. 양변 로그를 취합니다. 그러면 로그를 취해요. 로그를 취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양변의 로그를 취하고 나면 그러면 로그 무엇의 무엇 제곱이기 때문에 이 제곱을 내릴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지? 그러면 결국 얘랑 곱하게 되는 거예요. 얘랑 지금 곱하게 되는 거야. 얘 내리면 요거랑 곱하게 된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렇게 쓰였죠. 근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쓰면 로그 2의 x랑 로그 x랑 곱해야 돼.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쵸? 왜? 이건 밑이 10이고 밑이 2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밑을 얘랑 똑같은 걸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쉬워집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오케이? 어디랑? 원래 있던 그 로그, 이거에 밑이 있으면 얘는 양변 로그를 취하는데 뭐가? 밑이 같은 로그를 취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밑이 같은 로그. 원래 거랑 밑이 같은 로그를 취하셔야 돼요. 양변 로그 취한다. 네. 밑이 같은 걸 채주시면 된다. 원래 나와 있는 거랑. 여기까지 오케이? 네. 이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로그 진수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부등식. 네. 요것만 하면 문제 쫙 풀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매우 뭐가 중요하다? 진수 조건부터 체크해야 돼요. 뭐라고요? 항상 진수 조건 체크해야 된다. 자, 부등식은 더 해요. 더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대놓고 우리가 진수 조건 하면 뭐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부등식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치겠죠. 결과에. 그치? 그래서 진수 조건 안 쓰면 무조건 틀립니다. 부등식을. 진수 조건을 무조건 쓰셔야 돼요. 로그는 진수 조건 쓴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얘를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밑이 똑같으니까 밑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밑이 1보다 큰지 0과의 사이인지 봐야 돼요.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다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반대로? 그대로. 그치? 그대로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얘 그대로 쓴다.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로그
로그를 이제 치우니까 그냥 x1과 x2 가지고 이 방향을 그대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0과 1 사이야. 얘는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가 되지, 그지? 그래서 반대로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얘는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써준다.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진수 조건부터 항상 써주셔야 돼요. 네, 제가 놓쳤는데 미안합니다. 진수 조건 무조건 써야 돼요. 네, 요게 0보다 크다를 써서 이거를 먼저 체크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 진수 조건 체크하세요. 썼는데 왜 쓰냐? 중요하니까 쓰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진수 조건 꼭 체크하시고 8번. 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하는 거야. 얘들아, 로그 보면 뭐부터 하라고? 진수 조건부터 하면 돼요. 얘도 뭐부터 해? 진수 조건부터. 그래서 fx, gx가 먼저 0보다 크다고 체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콤마로 써야죠. 네. 그냥, 네. 쉼표로 쓰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밑이 어쩔 때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 구분해서 쓰시는 거야.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밑이 A가 1보다 커요. 밑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 그대로 반대로? 그대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대로 써요. 얘는 fx가 어떻게 된다? 1보다 크다면 얘는 fx, gx 그대로 쓴다. 그 다음에 0과 1 사이면 밑이 0과 1 사이야. 그대로 반대로? 그대로 반대로? 반대로 쓰는 거지, 그지? 그래서 반대로 쓰시면 어떻게 돼? fx, gx 이렇게 되겠지? 해서 요거 이렇게 세 가지 가져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2번. 자, 로그 ax가 반복되는 거야. 자,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된다? 이거를 t로 치환해서 가져간다. 자, 그때 t로 치환할 때 중요한 거 이거 t에 대한 2차식 나올 거고요. 이거 역시 범위가 모든 실수 될 거야. 자,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항상 x가 모든 실수일 때 그런 거지. x가 0보다 클 때 그런 거지. x가 범위가 변한다면 t도 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얘는 이제 이거랑 그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x의 로그 뭐 2x 이런 거. 그때 양변에 당연히 a를 밑으로 하는 로그, 양변의 로그를 하는데 밑이 당연히 같은 걸로, 밑이 같은 거를 취하셔야 된다. 네, 양변 로그고요. 자, 4번은 뭔 소리냐면, 자, 로그의 진수의 로그가 있을 때. 지금 뭔 소린가 이게? 로그의 진수의 로그가 있을 때. 로그의 진수의 로그가 있을 때. 이런 얘기지, 그치? 맞아?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나와 있고, 네, 뭐 이런 거 나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얘가 0보다 크다. 진수가 0보다 크다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진수 조건 이용하는 거예요. 진수 조건. 해서 여기도 따져주셔야 되고 이 안에 있는 것도 0보다 크다. 둘 다 따져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문제 들어갑시다. 자, 얘들아, 이 문제가 일단 잠깐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뭐 풀 수 있는데 잠깐 보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 4x제곱은 뭐죠? 여기 2x제곱이랑 관련이 있어 없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러면 얘는 이거 일단 필기하세요. 2의 제곱의 x제곱이니까 자리 바꿀 수 있으니 2의 x제곱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2의 x 플러스 3제곱 같은 건 우리가 분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2의 x제곱 지수끼리 더하니 밑이 같은 것끼리 곱하겠죠. 따라서
8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요. 얘는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그러니까 8이죠. 다시 쓸게요. 2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3은 0이다. 자, 그럼 얘는 몇 차씩 나왔어? 2차씩 꼴 나왔죠? 그지? 뭐에 대한? 2x제곱에 대한 2차식이 나왔지. 그럼 뭐 하면 돼? 치환하면 되죠. 자, 잠깐 멈추세요. 네, 멈춰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2x제곱이 t제곱이다 했어요.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3은 0이네. 두근인데 두근의 합을 구하래. 그렇지. 두근의 합은 몇이야?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8이야. 자, 잘못된 거 두 가지 찾아주세요. 찾았나요? 자, 원준아, 뭐가 잘못됐죠? 저건 응? T의 근입니다. 어떤 게? 저 8. 8이요? 근이라고요, 얘가? 이 개수 아니야? 이제 더하기. 더하기요? 뭔 소리야?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근이 있는데 그 두 근의 합이 얘가 아니라고? 쟤는 맞죠? 얘는 맞다고? 네. 아니, 쟤는 맞는데 쟤가 아니죠. 제가 어떤 오른쪽이 맞다고? 저거는 T에 대한 그거. 이게?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면 얘는 뭐에 대한 거? X. 그치, x에 대한 거지. 그치? 잘했어요. 일단 근을 지칭하는 게 달라요. 왜? 여기서 두 근은 뭐야? x에 대한 방정식이지. 그래서 근이 x예요. 그렇기 때문에 x가 이제 알파랑 베타인데 얘는 t죠. t가 알파랑 베타는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안 되는 거. 두 번째 하나 더. 먼저. 네. 자. 없어요? 찾은 사람? 그쵸. 범위 무조건 쓰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무조건. 오케이? 꼭 체크해야 돼요. 범위. 무조건. 지수 때 꼭 체크해야 돼. 자, 이 필기 다시 할 거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근데 그 전에 시작할 때 애초에 두 근, 이거 근 보자마자 x니까 x구나. 그게 알파, 베타구나. 쓰시고 시작해야 돼요.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 2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그래서 t의 범위 뭐라고?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오케이? 요거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별표. 0보다 크다. 그리고 나서 이제 t로 바꾸면 어떻게 돼?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8t 쓰고 시작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알파랑 베타를 이제 더하는 걸 구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이 근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어떤 할 말? 나는 분명 x에서는 알파랑 베타였어. 그럼 t에서는 근이 뭔데? t에서는 이 x에 뭘 넣으면 돼요? 알파랑 베타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알파 대입하면 2의 알파 제곱이 한 근이고 베타 대입하면 2의 베타 제곱이 한 근인 거야. 이게 두 근인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인지해야 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t에 대한 방정식 쓰면 어떻게 돼요?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3은 0이다. 자, 체크해야 되는 거. 우리 원하는 게 뭐죠? 알파, 베타 따로따로 구하는 거니? 아니잖아요.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한 거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서 두 근이 얘랑 얘잖아요. 이거의 두 근이. 이게 두 근이에요. 이거 두 근 써주세요. 두 근이 얘인데 거기서 얘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둘이 곱해야지. 왜? 지수끼리 더하려면 밑이 같은 것끼리 곱한다. 따라서 얘는 뭐 하는구나.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이 돼야 돼요. 해서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즉 그게 뭐다? 두근의 곱 3이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찾을 게 뭔지 보시고
여기 지금 인수분해 대놓고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접근할 수 없고,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기 때문에 여기는 두근의 곱을 구해야 얘네끼리 더할 수 있구나. 요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얻었으니 우린 뭐 하면 돼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얘는? 알죠? 로그 몇이에요? 몇이야? 2, 3. 2에 3이지. 그지? 이거 왜 그렇다고 했어? 2를 3으로 만든 지수가 얘다. 또는 이게 힘들면 양변을 못 취해라. 로그 2를 취해서 이거 내려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정답이 얘가 된다. 네,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일단 얘들아, 2번 보시면 일단 로그가 있는 방정식이 있어. 오케이? 다시 잘 체크를 하나 볼 거야. 율빈아. 자, 뭐 할 거야, 이제? 진수를 꺼내. 그지? 지수조건 무조건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x가 0보다 크고 x제곱이 x 6제곱이죠? 얘가 0보다 크다. 자, x 6제곱은 얘 어떻게 하면 돼요? 짝수잖아, 그치? 짝수면 그냥 제곱으로 바꿔서 하시면 돼요. 오케이? 짝수면 그냥 x제곱이 0보다 크다로 바꾸시면 되고요. 자, 얘들아 중요한 거 x제곱이 0보다 크다. 이거 어떻게 바꾸죠? 수인아? 뭐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 간단히 했었죠. x가 아까 그래요. 와, 살짝, 저건 살짝 대박이다. 누구보다 크다. 마이너스 1 돼야 안 돼요? 돼요. 네. 모든 실수. 0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네. 0이 아니라. 네, 0이 아니다. 오케이? 알죠? 그죠? 이렇게 알아가면 돼요. 옆에서 3명이 지금 개무시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익혀주셔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할게요. 자, 어떤 것의 제곱이 있을 때 그게 0보다 크다. 또는 어떤 것의 절대값이 0보다 크다는 반드시 뭐로 바꿔요? 그 어떤 것이 0이 아니다로 바꾸시면 돼요. 네. 이거 기억하세요? 네, 이거의 이유는 실수 제곱 자체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실수의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이 안 되는 거죠. 그죠? 0만 빼고 다 되니까 0만 빼고 다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이렇게 체크를 다 해주세요. 네. 체크 다 하셨죠? 태가 다 했어? 태가 다 했어? 네,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거. 서로 다른 일단 실근이라는 거 체크. 실근인데, 그 근은 x야, t야? x죠? 그래서 x는 알파, 베타 쓰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파 곱하기 베타를 해야겠지.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간단하게 바꿔야 돼. 간단하게 어떻게 바꿉니까? 얘는 무언가의 제곱 됐죠? 그럼 얘는 그대로 냅둬도 되는데 여기는 갑자기 6제곱이에요. 얘들아 이거는 로그의 6제곱이야? 아니죠? x의 6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떨어뜨리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네, 6을 앞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면 로그 2의 x 전체 제곱에다가 얘가 6 로그 2의 x 플러스 아니?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로그 2의 x, 로그 2의 x가 뭘로? 이거를 t로 바꾸면 2차식으로 바뀌죠. 따라서 로그 2의 x는 t다. 율빈아, 네. t가 뭐예요? 0보다 크다. 모든 실수죠? 그죠? 예, 일부러 이제 칸 똑같이 맞춰가지고 낚시를 좀 해봤는데 모든 실수예요?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로그 때는 어떻게 한다? 모든 실수 생각하고 그건 언제? x가 이제 모든 실수일 때 그렇게 하는 거야. x가 0보다 클 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셔야 되고요. 모든 실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그 2x를 이제 t로 바꾸니 t제곱은 6t 플러스 i. 이제 간단하게 하면 2차 방정식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치? 인수분해 안 되는데 그 와중에 뭘 구하래? 알파, 베타를 구하려. 이건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근과의 관계를 이제 이용하라는 거지. 자, 알파, 베타는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 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쓸 줄 알아야 돼? t가 뭔지 체크해야 돼요. x가 알파랑 베타였다. t는 뭐다? x에 뭐 넣은 거? 알파랑 베타 넣은 거다. 그래서 이걸 대입해서 어떻게 된다? t가 t의 두근이 로그 2의 알파 또는 로그 2의 베타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체크하셔야 돼요. 네, 요거 대입한다고 체크를 해주세요. 네, 알파, 베타를 대입한다. 자, 그러면 두근이 나왔어. t에 대한 두근 나왔는데 그 두근에 대해서 어떤 걸 해줘야 알파, 베타 나오죠? 수인아? 둘이 어떻게 해야 알파, 베타가 나오죠? 더해요. 그치, 더해야 되겠죠? 잘했어요. 자, 진수끼리 곱할 때는 로그끼리 더한다. 이거 이용해서 해줘야 돼요. 네. 자, 진행하시면 얘는 로그 2의 알파 플러스 로그 2의 베타. 이것이 곧 로그 2의 알파, 베타가 되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된다? 두근해야 6이 되겠죠? 따라서 2의 6제곱이 64가 정답이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3번. 자, 3번은 여러분들이 좀, 네, 이거 지울게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별표 칠게요. 네. 중요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이게 장기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하는 부분이 이제 수능 범위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수능 범위에서 이런 녀석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지가, 장기적으로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자, 천천히 볼 건데, 일단 모든 실수 X 체크해 주시고요. 이건 이제 정의역이죠. 근데 얘가 성립을 한대요. 자, 이것도 한번 이제 물어볼게요. 지울게요. 자, 우리가 알던 상식대로 그냥 풀면, 이거 잠깐 보세요. 적지 말고. 2의 x제곱이 있어요. 이거 이제 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x제곱, 2의 2제곱 하면 2의 x제곱, 2의 제곱 이렇게 되고, 플러스 k가 이제 마이너스 3 해가지고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2의 x제곱을 뭘로? 이제 t로 치환을 했어. 그럼 이제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k-3이 0보다 커요. 이거 우리 어디서 봤어? 여기 2차식이고 0이니까 각각을 y로 봐서 얘는 2차식이 있고 0이 있어요. 근데 모든 실수네? 그럼 모든 실수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리니까 있겠죠? 틀리니까 있겠죠, 그죠? 적지 말라고 했겠죠? 잘했어요. 네. 근데 왜 틀릴까요? 어디서 지금 오리가 났어, 지금? 여기 풀이에서 지금? 뭐가 지금 틀린 거지? T 범위를 안 적어놨네. 잘했어요. T 범위 안 정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T 범위 정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물어보는 거야. 이제 되죠. 에? 이제 되죠. 이제 돼요? 이제 돼요? 이제 쓰면 되나요? 요거 써가지고.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틀려요. 왜 안 될까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약간 이렇게 풀잖아요. 왜 안 될까요, 이거? 일단 이 함수는 정의역이 뭐죠? x야 t야? t죠? 그지? 그럼 t에 대한 함수를 그렸어. 근데 t가 뭐보다 크대? 0보다 크대요. 근데 내가 0이 어딘지 모르잖아. 만약 이렇게 됐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막 보겠죠. 그래서 판별식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어떻게 알아요? 이게 왼쪽에서는 이것만 보는데. 그죠? 그래서 몰라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범위를 이제 잘라서 봐야 돼요.
잘라서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판별식을 쓸지 안 쓸지도 모르고요. 쓸 수도 있어. 안 쓸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가야 되냐. 범위가 정해진 함수예요. 범위가 제한된 함수야. 오케이?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 범위는 이제 정의역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범위가 이제 제한이 되어 있어. 오케이? 그러면 그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X나 T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면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셔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갖고 가야 되는 건 꼭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다. 나중에 3참수, 4참수 이런 것도 배울 거거든. 근데 거기서도 반드시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건 범위 제한될 때 무조건 그래프 그려야 돼요. 오케이? 다른 방법이 없어.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프 안 그리고는 못 풀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고등수업 때 배우는 거는 범위 제한된 건 다 그래프 그려서 해석해야 됩니다. 오케이? 예, 요거 체크해 주세요. 별표 치고.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면 뭐 X나 T나 이런 것들이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다.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면 무조건 그려야 돼요. 그래서 잘라봐야 돼요. 네, 이거 잘라서 이제 해석을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부터 이제 써서 갈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 이제 2의 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k-3 0보다 크고요. 네, 그 다음에 치환해야겠지. 2의 x제곱은 t다. 그래서 범위를 이제 t가 0보다 크다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는 다행히 이제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t가 0보다 크다 하면 되는데, 저 x도 범위 정해져 있다면 t도 범위를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s가 1보다 3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저 그래프를 그렸을 때 x는 1과 x는 3에서 잘라서 정확하게 이 안쪽만 보셔야 되고요. 오케이? 그러면 1 넣으면 몇이야? 여기 2x제곱이니까 2죠? 그지? 1 넣으면 2죠? 그래서 여기가 2고 3 넣으면 몇이야? 8이잖아? 그게 y의 범위, 즉 t의 범위니까 t가 2부터 8이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범위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범위가 없다면 그냥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지울게요, 여기는. 자, 여기 이제 t로 갔으니까 얘는 t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4t 플러스 k 마이너스 3 0보다 크다. 자, 근데 아까 말대로 무조건 얘가 지금 k가 0보다 큰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그래프 그릴 때는 우리가 2차 함수면 이런 식으로 그리지. 그쵸? 그럼 얘가 결국 여기랑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 아니야? 그러니까 꼭지점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돼요. 이해됐어? 꼭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얘를 뭐 한다?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럼 얘는 이제 t, 그 다음에 요거 절반 플러스 2 해서 전체 제곱 써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4가 추가됐으므로 4를 다시 뺀다. 그래서 k-3에서 4를 빼면 k-7이다.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갑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것도 앞으로도 중요한 거. 자, 이거와 똑같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함수, 어떤 부등식을 해석할 때 이거 그냥 해석 안 되죠? 그래서 그려서 해석할 거 아니야? 함수 해석할 거 아니야? 그럼 뭘 붙인다? y는 붙인다. 이거 많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거 y는을 붙여요. 근데 여기다는 이게 지금 t로 함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ft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ft로.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ft, y. 얘를 여기가 x면 fx 써주시면 되고 여기가 t면 ft라고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똑같이 가시면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거 사용하기 유용할 겁니다. 이게 훨씬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가보자. 얘 그릴 거야. 근데 t가 어떤 범위? 0보다 큰 범위래요.
t가 0보다 큰 범위 어디죠? 그래서 이 범위를 보는 거지. 여기에서 보는 거죠. 괜찮아? 이게 이제 무슨 축? 쟤는 지금 t가 정의역이기 때문에 t축으로 봐야 돼요. t축으로 보시고 얘가 이제 t가 0보다 크다. 여기가 t가 0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t가 0보다 큰 거야. 오른쪽이. 그때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요. 자, 얘는 대칭축 몇이니? t가 몇이죠? 마이너스인 거 보이니? 맞아요? 그러면 대칭축은 t가 마이너스 2야. 이게 대칭축이죠. 그럼 이거 대칭축 그대로 가져와서 그릴 건데, 자, 범위 없음으로 점점점으로 할게요. 네, t가 마이너스 2다. 자, 이렇게 가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는 거야? 자, 그리는 거죠. 자, 여기 잠깐 보세요. 네, 여기는 그리지 마시고, 자, 일단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t가 0보다 큰 데에서 성립해야 안 돼요? 성립하죠? 그죠? 성립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밑에서 여기선 접해요. 근데 여기서는 t가 어디서 보기 때문에 0보다 큰 데서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보기 때문에 항상 여기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러니까 얘는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으로 구분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쪽은 판별식이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상황이니까, 자, 일단 요거 y는 0이 이제 t축이니까 그래서 이제 y는 0이죠. 여기서는 x축이 아니라 t축으로 보셔야 돼요. 네, t축이란 영어보단 그냥 y는 0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y는 0. 그래서 y는 0으로 봐주시고 이거보다 어떻게 되면 된다? 크면 되니까 결국 여기에 닿는 애가 중요해요. 이렇게 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위에 지나가도 얘는 성립하는 거고요. 네, 조금 더 낮게 내려와서 여기 지나가도 성립하는 거죠. 그치? 자, 얘들아 이거 성립하는 거 안 하는 거 지금 다시 보시면 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만나지 않는데 어차피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는 다 위에 있는 거 맞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길 지나가도 돼요.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이해되는 사람? 네. 네.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얘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왜? 이 y는 0보다 작은 게 있잖아. y는 0보다 항상 어때야 되는데 y는 0보다 항상 커야 되는데 항상 커야 되는데 왼쪽. 맞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봐주시냐면 이걸 처음 그리실 때 이렇게 복잡하게 그릴 게 아니라 네, 처음 그리실 때는 그냥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여기에 만나는 게 양수인지 네, 이렇게 해서 네, 양수인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몰라요. 여기 어디 만나는지.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는 어떻게? 여기는 0으로 만나는지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그리시면 되고 여기는 어떻게? 음수로 만나는지 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그려서 어떻게 진행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1번, 2번, 3번 몇 번이 성립하는 거야? 1번하고 2번이죠. 얘도 성립하고 얘도 항상 여기보다 위에 있는 거 보이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냐면 t가 0일 때잖아. t가 0일 때 0 넣어서 0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은 거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봐야 돼? 그 함수가, 이 함수가 지금 뭐야? y는 지금 ft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t에 몇 넣어서? 0 넣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여기서 어떻게 해석한다? 이게 ft일 때 f0이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괜찮아? 네. 쓸 시간 드릴게요. 잠깐 보세요. 자, 0보다 크거나 같죠? 맞아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쨌든 우리 어디에다가 이게 ft라고 했죠. 맞아요? 이게 ft면 여기 0 넣으면 되잖아. 근데 잠깐 얘기할게요. 이거 막 2분의 5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 복잡한 게 있어. 그래서 여기에 0 넣어도 되지만 이게 어차피 같은 식이죠. 위에도. 그래서 위에다 넣어도 돼요. 그게 더 빨라. 0, 0 넣으면 그냥 이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위에도 대입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둘 다 ft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둘 다 ft다. 여기다가 0 넣을 수 있으면 여기다 0 넣을 수도 있다. 그래서 k-3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이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수 최소값은 3이다. 그러니까 이게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 요거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네, 요거 쫙 표시해 주세요.
적어주세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여기 좀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수인아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괜찮아? 응. 유빈아 적고 있니? 네.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네, 넘어갈게요. 4번 가자. 네, 4번은요, 뭐 어렵지 않지? 어렵진 않고.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수인아? 네. 뭐 해야 돼요? 네? 뭐 하셔야 돼요? 진수 조건. 오케이, 잘했어요. 진수 조건 먼저 해야 돼. 같다고 요거부터 하시면 안 되고 진수 조건 하셔야 돼요. 0보다 크다. 요거부터 해서 이제 2x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그리고 3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래 되니까 얘는 x가 마3보다 크고 그러면서 x가 3분의 2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 둘 다 돼야 되니까 공통 부분이겠죠. 따라서 공통 부분 하시면 당연히 더 적은 범위인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보다 크다. 3분의 2보다 크다. 마3보다 크다보다 더 작은 범위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진수 조건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는 밑은 어차피 조건 써줄 필요 없는데 여러분들 이거 계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이 어때? 똑같지? 그럼 진수끼리 비교하잖아. 근데 밑이 범위가 뭐죠? 유빈아 범위 뭐야 밑? 사이에 있는데요. 에? 영어의 사이. 그렇지 0과 1 사이. 자꾸 주어를 빼먹어. 이제 밑 0과 1 사이를 갖고 있죠. 맞아? 그러면 이 밑이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1이 되니까 0과 1 사이니까 0과 1 사이는 그대로 반대로? 반대로. 잘했어요. 얘가 반대로니까 어떻게 된다? 요거 부등호의 방향을 반대로. 이 방향이 오른쪽이었다면 얘는 어떻게? 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쓴다. 2x 플러스 6이죠. 플러스 6, 3x 마이너스 1. 따라서 네,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x 8이니까 8보다 작다. 그래서 요거랑 공통 부분 해주시면 되죠. 자, 공통 범위 진행해 주시면 얘는 뭡니까? 3분의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 그런 정수의 개수는 자, 정수의 개수 체크하시고요. 네. 수인아 몇 개? 7개. 이거 왜 7개요? 혹시 세보셨나요? 아니, 오늘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약간? 이런 방법으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저게 네, 괜찮아요. 다, 7부터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1부터 되니까. 그렇다고요? 네. 너무 극단적인데 적는 거. 뭐 극단적이죠? 이럴 수도 있잖아. 자, 태건아, 어떻게 하죠? 극단적이라며, 니가. 널 수인이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니가 극단적이라 해서 니한테 물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저게 11 이거 18이니까 17, 11 18 너 자꾸 18을 외친다? 7이라고요? 큰일 났다. 너 이게 7이라고요, 진짜로? 개수가 7개라고요? 맞네. 네. 자, 어느 정도는 접근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거 혹시 하는 방법 모르는 사람? 자, 솔직하게 들어주세요. 자, 얘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방법 첫 번째로 알고 있는 거 이건 다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를까봐 적어둡니다. 3일부터 6일까지 수학여행 갔어. 며칠 간 거야, 유빈아? 4일 간 거죠? 3일 간 거 아니죠? 얘가 왜 4일이에요? 1일부터 6일까지 해서 1일부터 2일까지를 빼서 그런 상황이지. 맞아요? 이런 상황이지. 자, 근데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할 건데 일단은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이런 거 해봤죠? 이거 몇 개? 이거 3개라고 했잖아. 왜? 여기에서 여기 빼서 6에서 3. 맞아요? 혹시 이 방법을 알고 있다. 이거 몰라요? 다른 방법을 하고 있니? 엥? 이것도 몇 개야? 이것도 6-3이잖아? 그지? 이게 둘 다 비어있다. 이거 몇 개? 6-3? 마이너스. 혹시 이 방법으로 하고 있다, 손? 저거 뭐 딴 걸로 해도 돼요? 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 방법으로 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깜짝이야. 수인아, 너 뭘로 해요? 그걸 어떤 걸로? 응. 둘이 빼가지고 하나 더 하는 거. 둘이 빼가지고 어디 뺀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거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런 건 뭐라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빼가지고 똑같은 방법 아니야? 하나 더 한 거? 요거 한 거 아니야? 요거 방법 쓰는 거지, 수인이는. 근데 너는? 몰랐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쓰는 사람. 근데 저 하나밖에 몰랐는데. 아, 그래요? 네. 뭐라 하지? 갔다가 하나 있는 거. 오케이. 이거 알아두세요. 일단은, 예. 이거 모르시는 분들 일단 다 적어 주시고요. 이게 같다 하나 들어있으면 요거. 그리고 갔다가 하나 더 추가되면 하나 더 추가되니까 하나 더 추가하는 거고. 갔다가 하나 빠지면 하나 빠지니까 빠지는 거죠. 네,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방법 더 알려드릴 건데, 네, 일단, 네, 알려드리고 필기한 시간 드릴게요. 자, 요게 있잖아. 그 다음 두 번째가, 자, 방법이, 자, 이거는, 네, 제가 직접, 네, 연구해서, 네, 알려드리는 건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네. H가 확률빈이 아니고, 네. 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들아, 지금 아까 수학여행 얘기했을 때 요거, 내가 이거 6에서 뭐 한다고 했어? 2를 뺀다고 했잖아. 이 이론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서 가장 큰 거에서 왼쪽 범에서 가장 큰 거를 빼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면 6-2 하니까 4가 되잖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가장 큰 게 뭐죠? 18이죠. 맞아요? 여기서 가장 큰 게 뭐죠? 마이너스 11이죠. 여기서 여기 빼서 2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분수나 소수 때 편해요. 뭔 말인지 알겠지? 분수 소수일 때. 요런 경우 때 편하다 해서 요거 의구심의 표정은 뭐죠? 다 둘 다 갖다 해봐요. 둘 다, 그래요! 왜 둘 다 갖다 해보자. 둘 다 갖다를 해보자. 둘 다 갖다를 해보자. 해보세요. 연구 결과를. 둘 다 갖다 해보자. 에? 가장 큰 게 뭐죠? 13. 여기 바로 왼쪽에서 가장 큰 게 뭐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아니죠. 마이너스 5가 아니죠? 마이너스 5.5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이죠? 여기서 여기를 빼면 19개다. 왜 마이너스 6.6이지? 마이너스 5.5요. 네, 마이너스 5.5. 그거 왼쪽. 네. 세봅시다. 이거 몇 개야? 마이너스 세자고. 마이너스 5.5니까 마이너스 5부터 셀 거 아니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2, 마1 이게 5개잖아. 0 하면 1개잖아. 몇 개? 6개. 1부터 13까지 몇 개? 13개. 맞잖아요. 오케이? 다들 의심하지 말고 하세요. 네. 자, 둘 다 적어주시고요. 요게 첫 번째 방법. 네, 두 번째 방법이 그냥 이 예시를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은 네, 저 예시를 적어주세요. 저 원래 공식이라 아까 저거. 네? 원래 뭔 공식이? 오른쪽 밑에 원래 공식. 이거는 보통 쌤들이 알려주는 게 이거라고 알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알려주지 않나요? 근데 여기 소수 나오지 않나요? 저거 이거. 뭔 말이야? 이거 이렇게 하면? 네. 그쵸? 만약에 개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밑에 방법으로 위에를 하고 싶다. 라면 쟤는 이게 몇이야? 마이너스 10점 몇이죠? 그치?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10부터라고 하고 하면 돼. 바꿔서 하는 거야. 바꿔서 하고 얘는 그냥 19.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 빼시면 29죠.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상관없어요. 네, 둘 다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둘 다 알아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 다시 얘기하면 이 범위 안에서 가장 큰 거. 범위 안에서 가장 큰 거. 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 범위 가장 큰 거. 해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여기를 빼신다. 자, 그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보통 몇 번이죠? 표시 4번? 아, 이거요? 이거니까 가장 큰 게 7이죠? 가장 작은 게 0이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0이죠? 아, 7이죠?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번. 뭘 넣는 거야? 왜 그러신 거죠? 자, 들어갈게요, 얘들아. 자, 일단 방정식의 두근을 얘기할 때 알파, 베타 두근이 있대요. 이거 두근 뭐죠? x죠. 그리고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 무슨 조건? 진수 조건. x가 0보다 크다. 자, 로그 x 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요. 여기가 이제 지수에 뭐가 있어요? 로그가 있잖아요.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는 뭐 한다? 양변 로그 하라 그랬죠. 그 양변 로그 하는 기준은 밑을 똑같이 하라 그랬죠. 밑을 똑같은 걸로 이제 로그를 취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밑이 몇이야? 10이죠. 안 보이니까 10이죠. 그러니까 양변에 못 취하면 돼. 그냥 로그만 취하면 된다. 로그 취해 주시면 자, 로그 x에 로그 x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10 곱하기 x의 몇 제곱이니?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내리면 되지. 그러면 로그 x가 몇 개? 2개잖아요. 곱하기 로그 x. 로그끼리 곱할 땐 괄호 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중요한 거. 여기 10이죠? 맞아. 여기 보세요. 밑이 진수랑 관련이 있어. 얘는 관련이 있어, 없어? 없죠. 있는 거 없는 거 분리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오케이, 그게 풀이 방법이야. 기본적으로 무조건 관련 있는 거, 관련 없는 거 분리한다. 해서 로그 10의 10 플러스 로그 10의 x제곱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관련 있는 거 없는 거 분리해 주셔야 돼. 그 다음에 2를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1이 되죠. 따라서 얘는 제곱이 되니까 로그 x의 전체 제곱에는 1 더하기 2 로그 x다. 요 10은 다시 생략할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뭐 하면 돼? 치환하면 되죠. 그럼 로그 x를 치환할게요. 뭘로? t로. 자, 그러고 나서 얘는 t의 제곱은 1 플러스 2t죠. 괜찮아? 요거는 로그는 범위가 안 나와 있으면 실수 전체로 했어요.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은 0이야. 이거 인수분해 안 되네. 가 아니라 애초에 알파 베타를 곱한다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두근에서 뭐가? t가 결국 여기에 알파를 대입하고 베타를 대입한 로그 알파랑 로그 베타란 걸 미리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러고 난다면 로그 알파, 로그 베타를 어떻게 해야 알파 베타 나오죠? 둘이 그치 더해야 되죠. 따라서 더해 주시면 뭐가 된다? 알파 베타가 이제 나오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얘는 두근의 합이 둘이 진수끼리 곱한 게 되기 때문에 얘가 2다. 따라서 여기 뭐가 숨어 있죠? 10. 그래서 10의 제곱이 알파 베타다. 그래서 100이 되겠죠?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
자, 6번 갈게요. 자, 지울게요, 얘들아. 네. 자, 얘들 6번 보시면 쟤는 2차 함수가 어떻게 돼 있다? 지금 그림과 같다고 돼 있는데, 자, 미리 체크를 할게요. 자, 2분의 1, 2분의 1 똑같으니까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역시 진수 조건 중요합니다. 무조건 진수 조건부터 하셔야 되고요. 일단 그래프 해석할 건데, 자, 일단, 여기 fx, gx 맞죠? 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큰가요?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 네. 네, 여기에서 볼게요. 자, 이때 진수 조건 먼저 갑시다. 그러면 얘가 이제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크다.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fx, g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자, 이때 다시 첫 번째. 얘들아, fx, gx가 0보다 크다면 얘 해석 어떻게 해야 되죠? 플러스니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걸로 해석해야 돼. 오케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따라서 fx가 0보다 크면서 gx가 0보다 큰 범위를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fx가 0보다 크면서 gx가 0보다 큰 건 fx가 0보다 크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 역시 함수로 y는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y는 fx가 x축보다 크냐 물어보는 거고요. 그럼 y는 fx가 x축보다 큰 범위는 얘 빼고 다 되죠. 그래서 x가 2가 아니다가 되는 거고 얘는 얘 안 된 부분 있어? 됐어요? 그 다음에 gx가 0보다 크면 얘도 여전히 당연히 y는 해가지고 보는 거지. 그러면 x축보다 이제 크대요. x축보다 큰 거는 여기에서 여기 사이죠. 그래서 0과 2가 2 사이 범위가 되는 거니까 얘는 0과 2 사이 범위가 된다. 근데 둘이 공통 부분이기 때문에 0과 2 사이랑 2만 안 되는 거는 당연히 공통이 0과 2 사이가 되겠죠. 따라서 공통 범위인 0과 2 사이로 간다. 두 번째. 자, 여전히 얘도 fx, gx가 둘 다 이제 0보다 작은 걸로 가시면 되죠. 자, 둘 다 작으면 fx가 0보다 작은 거는 원주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애초에 안 돼요. 근데 이거 무슨 부분? 공통 부분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굳이 해줄 필요 없이 얘는 없겠죠? 없는 거랑 얘랑 공통 부분은 없는 거니까. 없다. 그래서 이 녀석만 이제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나오고 하나 더 있죠. 두 번째. gx가 어떻게 된다? 요거 제곱이 0보다 크다. 자, 태연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잘했어요. 제곱이 0보다 크다. 제곱이 0보다 크다는 안에 있는 게 0이 아니다로 해석하라고 했어요. 그죠? 요 그대로 가는 거야. 개념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럼 gx가 0이 아닌 건 어디죠? gx가 0이 아니면 여기만 빼고 다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0과 x가 0이 아니면서 x가 2가 아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러면 이 둘이 또 공통 부분 해야 되지. 그죠? 그럼 공통 부분 뭐가 돼요? 아까 요 하얀색이 지금 방금 한 범위였고, 그 다음에 0과 2 사이니까 공통은 그냥 0과 2 사이겠죠? 그래서 0과 2 사이가 됩니다. 자, 이게 진수 조건. 자, 아직 문제 안 풀었어요. 먼저 풉시다. 자, 진수 조건을 이용했고, 자, 여기서는 밑이 뭐니? 둘 다 2분의 1. 똑같으니까 풀어주시면 되는데, 밑이 어디와 어디 사이? 0과 1 사이. 그대로 반대로? 반대로. 해서 이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가져가시면 된다. 자, 그러면 얘는 반대로 가져가면서 어떻게 된다? fx, gx가 되고 gx의 제곱이 돼요. 여기까지 못 쓴 사람 있어요? 없어? 네. 자,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자, 1번
이거 넘겨야 된다. 2번 약분한다. 자, 5초 시간 드릴게요. 자, 1번이다. 손 넘겨야 된다. 넘기는 거랑 넘기는 거 약간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풀 때 넘겨서 풀어야 된다. 1번. 약분해서 풀어야 된다. 2번. 자, 1번 손. 뭐 파닥파닥거리고 있어. 뭐요? 1번 손. 자, 2번 손. 2번. 빨리 손 들어, 빨리. 카메라 그쪽으로 한다. 빨리. 2번이야. 2번이야? 원준 너는? 저는 1번으로 가겠습니다. 너 1번이라고? 이게 더러워져요 지금. 아, 그래요? 그죠? 더러워지죠. 그지? 1번이에요. 자, 갈게요. 자. 죽었다. 근데,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 잘 체크하시고요. 자,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유빈아,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풀어? 옆으로 넘겨. 넘겨서 풀어요? 그래요? 이렇게 풀면 안 돼? 아까 지워도 된다며. 그죠? 그거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잖아. 그거 안 되지? 시기 그 답이 두 개가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변수면 넘겨서 푸셔야 돼요. 이거 안 돼요. 변수다. 오케이? 변수면 넘겨서 푸셔야 돼요. 이해했어요? 이거 체크 중요합니다. 앞으로 수능 때까지 계속 가져가야 돼. 뭐라고요? 변수가 있다. 양변에.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뭐예요? 변수가. 친구 중에 찾아봐. 자, 변수가 변하는 수. 변하는 x. 변하는 수. 네. 변수가 있으면 넘기셔야 돼요. 넘겨서 푼다야. 오케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푼다고? 넘겨서 풀어야 된다. 해서 뭐 해야 된다?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수분해. 넘긴 다음 인수분해. 이 방법으로 가셔야 돼요. 변수가 둘 다 있으면. 변수가 이렇게 둘 다 있으면. 이해했어? 오케이? 무조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얘를 계산하시면 fx, gx, 마이너스 gx의 전체 제곱.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fx, gx로 이제 묶으면 gx 하나 썼으니까 gx 하나 남죠. 그리고 나서 묶어서 얘가 gx.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또 계산해 줍시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이 뭐가 되면 돼?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또 이거 해주면 되지? 그래서 둘 다 해주면 돼요. 자, 오른쪽 지울게. 네, 아까 결과가 이제 진수 조건이 0과 2 사이였죠. 자, 첫 번째 가시면 일단 fx가 마이너스 g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시면 그럼 얘는 이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그러면서 gx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게 돼요. 그런 범위는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건 이런 범위는 되고요. 이런 범위가 지금 됩니다. fx가 더 크잖아. 근데 이 범위는 안 돼요. 여기 사이는 gx가 더 큽니다. 그죠? 여긴 gx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에 바깥쪽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1과 2의 바깥쪽이다. 따라서 얘는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네, 그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다시 한 번만 갈게요. 자, 일단 자, 이렇게 갔을 때 어디가 더 커요? fx가 크지? 맞아요? 여기도 fx가 크죠? 맞아요? 근데 여기는 fx가 더 작잖아. fx가 더 작잖아요.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만나는 이 교점의 x와 이 교점의 x, 여기 1이고 2인데 그쪽의 바깥쪽만 된다. 그래서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g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gx가 지금 이거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0과 2 사이다. 해서 이거 공통 부분 하시면
0과 1 사이 또는 x가 2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둘 다 이제 작아요. fx-g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g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얘는 fx, gx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근데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건 이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1과 2 사이에요. 얘는. 1과 2 사이고 gx가 0보다 작은 건 작거나 같은 건 요 바깥 범위예요. 얘들 지금 봤어요? 이 범위랑 이 범위는 겹쳐 안 겹쳐? 겹칠 수가 없죠? 그치? 겹칠 수는 있죠. 겹칠 수 있는데 얘는 1과 2 사이고 얘는 지금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공통 범위가 얘는 x가 2가 돼요. 그지? 자, 그러면요, 우리가 요거 계산했을 때 결국 이제 두 범위를 이제 나눠서 계산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범위, 이 범위 이제 계산해 주시면 얘는 둘 다 합치면 지금 얘가 되죠. 합쳐 주셔야 돼요, 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나왔어. 근데 아까 있던 이 진수 조건과 공통 부분 하셔야겠죠. 그래서 요것과 요거를 공통 부분 해주시면 된다. 해서 정답이 최종적으로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로 하시면 돼요. 네. 공통 부분. 네. 실제 문제에 따온 겁니다. 이런 것들은. 네, 난이도가 좀 높죠. 근데, 다 이제 경험만 정확하게 한 거니까. 자, 갈게요. 자. 갑자기 왜 기억을 했어? 갑자기. 자, 외부 자극의 세기를 I라고 했을 때, 자, 요거 체크해 주세요. 외부 자극의 세기가 뭐다? I다. 감각의 세기가 뭐다? S다. 근데 SI 나와 있는데 K는 상수래요. 상수 뭐다? 여기서는 정해진 수니까 필요가 없다. 여기 없어요. 정해진 수니까. 그러니까 S랑 I만 찾으면 돼요. 그때 외부 자극의 세기가 60, 너 I가 60이구나. 그리고 감각 세기가 0.45, S가 0.45구나. 그대로 여기까지 끊었으니까 가시면 0.45는 K 로그 60이죠. 자, 이거 알고 계시죠? 로그 6이 0.8이다. 로그 60이 몇이다? 1.8이라고 했죠. 이거 기억나세요? 여기가 자릿수가 하나가 늘어난다. 여기 소수점이 하나 늘어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얘는 정수 부분이 하나 늘어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로그 60은 뭐가 된다? 1 플러스 0.8이 된다. 요것만 체크. 자릿수가 정수 부분 더하기 1인데 정수 부분 더하기 1인데 이때 자릿수가 하나 늘어나면 정수 부분도 하나 늘어난다.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1.8이고 0.45야. 그러니까 양변에 이제 100을 곱하면 되죠. 45는 K 곱하기 180. 180은 이제 삼각함수에서 45 곱하기 4라고 했으니까 45 곱하기 4니까 45가 약분이 되죠. 그래서 K는 뭐가 된다?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변수가 하나기 때문에, 여기 미지수가 하나기 때문에 4분의 1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감각의 세기가 1.7이래요. 그럼 얘는 S는 1.7. 외부 자극의 세기는 이게 I래요. 자, 이것도 식 세웁시다. 근데 여기서 여기 밑줄 A는 10보다 작은 자연수, N은 정수 밑줄 하시고 그대로 갈게요. 자, 감각의 세기가 1.7이니까 1.7은 K가 몇이에요? 4분의 1이죠? 4분의 1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로그 뭐가 된다? A의 10의 N제곱인가요? 요거죠. 그러면 4분의 1 넘어가면 이제 6.8이잖아. 그러고 나서 얘가 뭐다? 로그 여기가 뭐가 숨어있어요? 10이 숨어있어요. 10이 숨어있으면 요끼리 분배해줘야지. 왜냐면 10은 얘랑 관련 없는데 얘랑 관련이 있잖아. 10이니까. 그래서 로그
A 플러스 로그 10의 10의 n제곱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n을 이제 내려주시면 뭐가 됩니까? 얘는 1이 되죠. 그래서 다시 쓰면 n 플러스 로그 a예요. 뭐가? 6.8이.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할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네. 얘들아, a는 10보다 작은 자연수래. 그러면 자연수니까 당연히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겠죠. 이렇게 해서 a 범위 쓸 거고요. 그러면 로그 a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면 로그 1, 로그 a, 로그 10이에요. 그 로그 1은 0이고 로그 10은 1이잖아요. 그래서 0에서 1 사이에요. 그죠? 로그 a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얘들아,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거 뭐죠? 무슨 부분? 소수 부분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소수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썼었죠. 알파 해가지고 이렇게. 이 소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n은 정수라고 앞에 써있죠. 그래서 이게 정수 부분. 그죠? n은 정수기 때문에 얘는 무슨 부분? 소수 부분. 그 이유는 n은 정수고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 뭐가? 로그 a가 1보다 작다. 그 범위이기 때문에. 이게 소수 부분의 범위이기 때문에. 따라서 n은 뭐고? 정수 부분 6이죠. 소수 부분은 0.8이죠. 자, 로그 a가 0.8이다. 0.8이 되는 로그 뭐 있죠? 로그 6이지? 써 있으니까 얘가 로그 6이 0.8이므로 a도 6이다. 해서 a6, n6, k4분의 1 다 곱해서 9가 됩니다. 네. 자, 8번 갈게요. 자, 어느 기업의 매출액이 지금 5%씩 증가하고 있대. 이제 지울게요. 5%씩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 체크하세요. 자, 매년 5%씩 증가. 자, 매년 뭐 매달이든 상관없어요. A%씩 증가. 이거 필기해 주세요. 자, 얘는 항상 이렇게 씁니다. 어떤 i에다가 곱하기 그 원래 i에다가 몇 %를 곱하냐? 1 플러스 100분의 a를 곱하시면 되고요. 그게 매년이라면 우리는 뭐 n번 곱한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이게 n년이면 그러니까 n년이면 n번 곱한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이건 언제일 때? 증가할 때. 증가할 때는 여기 플러스로 쓰시면 되고 여기가 감소다. 똑같은데 n년인데 매년 A% 감소. 이때 어떻게 쓴다? 얘는 마이너스를 쓰시면 됩니다. 1 마이너스 100분의 a의 n제곱.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비율로 매년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 어느 기업의 매출액을 모르죠? 근데 증가해서 현재 5배가 되는 게 몇 년 후래요. 자, 몇 년에다가 몇에다가 n년 써주시고요. 이 n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들으세요. 얘들아, 매출액이 있어. 매년 5% 증가했대. 5% 증가했대. 언제까지? 5배가 될 때까지. 그러면 원래 i를 정해놔야겠죠. 뭘로? a 같은 걸로 정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매출액. 현재 5배라고 했으니까 현재 매출액 땡땡 a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이제 식을 세우시면 되죠. 그러면 얘는 a에다가 뭘 곱해? 증가하죠. 몇 퍼센트? 5%. 몇 년? n년. 해가지고 얘가 몇이 되는 거? 현재 5배가 되는 거. 그래서 5배가. 현재의 5배. a의 5배. 그럼 a는 0보다 크니까 양변에 약분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세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두 가지 보세요. 로그가 있어 없어 여기? 있죠. 대놓고 있고 두 번째로 지수의 로그가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이거 내릴 수 있죠. 그 내릴 수 있는 건 로그가 있어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양변 로그 해주셔야 됩니다. 양변 로그. 가주시면 얘는 로그. 이제 1 플러스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얘들아, 여기 뭐예요? 분수로 돼 있죠. 근데 여긴 뭐라고 돼 있어? 소수점 돼 있죠. 소수점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는. 해서 무조건 소수점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얘는 0.5기 때문에 0.05기 때문에 1.05가 된다. 1.05. 이렇게 바꿔주시고, 로그 1.05죠. 근데 여기 n제곱이 있지. 이 n제곱은 앞으로 넘어가니까 삭제 n. 그게 뭐가 된다? 로그 5가 된다. 자, 여기도 별표. 자, 로그 5예요. 여러분들 로그 5는 반드시 이렇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로그 5는 로그 똑같이 쓰시고 5를 2분의 10으로 바꾸세요. 요게 해법입니다. 별표. 네, 로그 5는 로그 2분의 10으로 바꿔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언제 쓸 수 있냐면 로그 2가 존재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로그 2가 존재할 때. 네. 그때 쓸 수가 있고 얘는 분리하면 어떻게 되죠?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가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니까 얘는 계산하면 1 마이너스 로그 2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로그 2로 바꿔서 로그 5가 뭐다? 1 마이너스 로그 2다. 왼쪽은 뭐가 된다? n 로그 1.05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1.05는 0.0이고 n 곱하기 0.0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로그 2는 1 마이너스 0.3이죠. 네, 해서 이게 0.7이고 0.0이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얘는 양변에 2 곱하면 100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이 35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들 고생했어요.